자꾸 소심해져요. 제가 원래 안 그러거든요. 저 진짜 안 소심하고 잘 안 삐지고 그런 거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남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정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자꾸 위축되고 아이씨 괜히 또 까인 것 같고 하니까 그랬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인데 물론 저한테 다 연락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냈나? 그냥 그때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이선입니다. 오늘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주사 맞으러 갔다 왔고요. 그리고 여기 이비인후과도 갔다 왔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가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가 올라고 해서 으실으실하고 콧물 나고 하길래 병원을 갔는데 뭐랄까요 병원 가는 게 떨려졌어요. 어쨌든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먹고 있는 약 설명해야 돼. 그럼 그 약을 왜 먹는지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아직 제가 이 병을 입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데 근데 병원에 가서 제가 루게릭이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어도 괜찮은지 여쭤봤어요. 당연히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 소심해져요. 제가 원래 안 그러거든요. 저 진짜 안 소심하고 잘 안 삐지고 삐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에어컨을 껐는데 괜찮으세요? 네, 앞에 제가 잡음을 빼는 걸 아직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튼 뭐랄까요 소심해져요. 자꾸 오해 아닌 오해도 만들어지고 일단 병원에 오늘 간 건 이제 감기약을 타러 간 것도 있지만 제가 숨이 자꾸 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제 동생이 언니 이비인후과를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알러지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대요. 갔더니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증상을 얘기하다 자기도 이렇게 가끔씩 숨이 차는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천식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간단하게 무슨 약을 먹었댔나 무슨 주사를 했댔나 뭐 이렇게 테스트를 했댔나 그런 걸 하고 천식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막 쌕쌕거리고 막 갑자기 막 숨 넘어가고 그런 것만 천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약을 먹고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비인후과를 가봐 그랬는데 순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친정아빠도 천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관지 때문에 기침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상하죠? 천식이라는데 뭐 반가워. 왜냐면 어쨌든 호흡적으로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정말 오랜 후에 아주 나중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천식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라디코 주사 맞자마자 주사 맞고 이비인후과로 바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일단 감기약 진료 보고 약도 받고 근데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했더니 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숨이 차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고 아빠도 동생도 천식이어서 혹시 저도 천식이 아닐까 해서 왔습니다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천식은 내과로 가야 된대요. 분명히 제 동생이 이비인후과라고 그랬는데 물론 제 동생이 갔던 병원을 가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제 동생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제 동생은 미국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내과를 가서 천식은 폐랑 관련된 거라서 내과를 가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저같이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은 내과에 가서 뭐 청진기로만 이렇게 대보고 천식입니다 그렇게 천식을 내리는 건 아니래요. 물론 간단하게 뭐
천식일 수 있으니 약을 그 임시 방편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안 되고 천식인 걸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남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뭐 과정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자꾸 위축되고 아이씨 괜히 또 까인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게 제가 막 원래 소심하고 배 꼬여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환자나 보니 자꾸 본의 아닌 피해의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사실 되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인복이 너무 많아서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아프고 나서 정말 지인분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연락을 해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랑 꾸준히 연락하고 제가 먼저 얘기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SNS나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선뜻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정말 몇 년 전,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강의했을 때의 제자나 아니면 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식 들었다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쿠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표시해 주시는 것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마음을 표시하는 건 그분의 마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에 처음 의심 진단을 받고 너무 멘붕일 때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누구랑도 소통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남편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멘붕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그때는 정말로 내가 너무 멘붕이었거든요. 누구랑도 소통을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고 있는데 친한 언니 이 대학교 선배가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용기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냐, 나도 지금 이래서 병원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언니는 잘 견디고 있느냐, 그냥 안부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게도 잘 버티고 있고 신앙의 힘으로 잘 버티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치료도 잘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엄청 항암 치료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도 이제 잘 버티고 있다는 거 보면서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종교가 있고 교회를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라.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엄두가 안 났거든요. 엄두가 안 났어요.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입 밖에 꺼내는 건 더더욱이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한테 그렇게 연락을 받고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냈나? 그냥 그때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가 지금 상황을 쓰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글을 지인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직접 보낸 분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살면서 받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고 누구나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사실 되게 사람 가리거든요. 그런 오해 받으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죠.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사람이다라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주고 제 사람들한테만 잘해요. 물론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제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도해달라고 링크를 3월 달에 보냈던 분들은 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 뒤로 소통도 하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어떻게 이제 다 소통을 하고 있는데 딱 한 분만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저한테 뭐 따로 전화해서 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분이 SNS를 안 하거나 뭐 이러신 이분이면 괜찮은데 제가 SNS에 올릴 때마다 그 스토리 같은 경우는 누가 본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스토리를 다 보고 계시고 제 것도 다 보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인데 물론 저한테 다 연락을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저 그리고 막 가끔 전화 오신 분들은 전화도 안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는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고 우리 집에도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연락을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하게 이번 추석에는 명절 인사를 안 보냈어요. 소심하죠. 근데 그분도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 혼자 좋아했나? 나 혼자 그분을 되게 좋아했던 건가? 나는 그분한테 정말 나름 애정을 쏟았는데 저 박사 논문 쓴 거 논문 드릴 때도 저는 사실 진짜 빈말하는 거 오글거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라고 썼나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썼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받고 아우 최 선생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뭐 이러시는데 되게 상처였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아무한테나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잘 안 해요. 저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이런 말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소심해가지고 혼자 꿍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 그 한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못하는 게 나 혼자 그냥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분명 그분은 나한테 마음이 없다거나 그냥 바쁘셔서 아직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혼자 꿍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지인한테도 그렇고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물론 남편한테도 그러고 친정엄마한테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그런 게 생겨요. 근데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아 그들이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아니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알지만 사람이다 보니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서운함들이 생기고 자꾸 배배 꼬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면 병 생겨요. 없던 병도 생겨서 어우 죄송해요. 없던 병도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쭈글쭈글 돼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거 이렇게 혼자 떠들 수도 있고 떠들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실 거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도 예쁜 하늘 보여드릴까요? 해남의 예쁜 하늘은 짜자자자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하늘이에요. 예쁜 하늘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진짜 가을을 마음껏 누리시는 요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환절기라 저 애들도 막 콧물 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아마 전 조만간 그분한테 연락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두고는 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조만간 연락을 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 왜 연락 안 해요? 이러고 연락할 것 같아요. 네, 여튼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표현하면서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해요.